테슬라 소식입니다. 1년 내 $800 간다 전망까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8% 급등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15일 미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8.04% 상승한 $428.2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최고가이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증시는 이날 발표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돈 영향 등을 받아 상승 흐름을 탔다. 시가총액 1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 테슬라 신형 모델 Y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코드명이 주니퍼인 모델 Y는 중국에서 사전 주문 첫날에만 5만여 건 주문됐다.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5% 높은 이 모델은 3월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3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 잠재력을 바탕으로 1년 이내에 $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백악관 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새로운 실세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으로서 백악관 단지 내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할 거라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 효율부는 정부 지출 개혁을 위한 임시 조직으로 정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애플 소식입니다. 작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애플이 지난해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은 시장조사업체 EDC의 예비 자료를 인용 애플이 지난해 출하량 기준 18.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18%로 2위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중국 샤오미는 13.6%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 5대 스마트폰 브랜드 중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하량이 각각 0.9%, 1.4% 감소했다. 반면 샤오미는 지난해 출하량이 15.4% 늘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4분기 출하량은 2.7% 감소한 5,170만 대를 기록했고 애플의 4분기 출하량은 4.1% 감소한 7,690만 대였다. 샤오미는 이 기간 출하량이 4.8% 증가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2년간의 하락세에서 크게 반등했다. 샤오미와 오포, 아너 등 중국 업체들이 저가형 모델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영향이 컸다. E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이사는 202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인상 위협으로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은 저가형 및 중저가형 모델 수요에 힘입어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입지를 넓히면서 작년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56%를 차지했다. 분기당 시장 점유율로는 사상 최고치다. EDC의 앤서니 스카셀라 리서치 이사는 폴더블 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 수요는 감소했다면서 업체들도 연구 및 디자인 비용을 다른 분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올해는 양자 컴퓨팅 준비하는 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스 CEO가 지난주 잇따라 양자 컴퓨팅 상용화가 멀었다는 회의론을 밝힌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가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4일 블로그 포스트에 2025년은 자사 기업 고객들이 궁극적인 기술 도약에 대비해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가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순간에 바로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12개월을 바라볼 때 양자 연구와 개발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행동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자 촉매가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엔비디아와 메타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엔비디아의 황은 지난 8일 양자 컴퓨팅이 최소 15년 동안은 유용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메타의 저커버그는 지난 10일 양자 기술이 진정으로 실용적인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지난주 황과 저커버그의 회의론으로 폭락했으나 14일 급반등했다. 이날 리게티 컴퓨팅은 47.9%, 디웨이브 퀀텀은 23.5% 폭등했다. 퀀텀 컴퓨팅은 14.0% 상승했고 아이온큐는 5.9% 올랐다. 하지만 배런스에 따르면 선도적인 양자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보다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양자정보 및 물질연구소 소장인 존 프레스킬은 지난달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스티븐 거비는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터가 경제적으로 유용한 이점을 제공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자 정보 처리는 기존 컴퓨팅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좋은 양자 하드웨어가 등장할 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기업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3에서 5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영국서 5억 파운드 집단 소송서 이겨 원고 리셀러 금지 입증 못해.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경쟁심판소는 애플과 아마존을 상대로 열렸던 집단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영국 레딩 대학교 소속 크리스틴 리에파 소비자법 교수는 영국 소비자를 대표해 애플과 아마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리에파 교수는 애플과 아마존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애플 및 비치 제품 재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주장하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공모로 해당 제품의 경쟁이 약화됐다는 주장했다. 소송 가액은 4억 9,400만 영국 파운드로 추정됐는데 애플과 아마존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영국 경쟁심판소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해 집단을 대표할 만큼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영국 경쟁심판소가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